호우경보 속에 오늘 아침 장대비가 내리면서 도로로 토사가 유출되거나 나무가 넘어지는 등 영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영서 지역 여름축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홍천 옥수수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모처럼 활기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강원 중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2019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오늘 평창 용평돔에서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우 경보가 내려진 오늘 오전에 영서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오늘 철원과 화천, 춘천과 홍천 양구 지역에 호우 경보 속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홍천군 내면 율전리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 위로 돌이 굴러 떨어져 운전자 김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에는 춘천시 후평동 주택가에서 저지대 골목이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쯤에는 춘천시 사북면과 횡성군 옥동리에서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인제군 북면의 한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군청이 긴급 제거 작업을 벌이는 등 곳곳에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영서 지역은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강원도 여름축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모처럼의 활기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문을 연 홍천 찰옥수수 축제. 개막 첫날이지만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한산하다 못해 썰렁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도 천막을 찾아 비를 피하기 바쁩니다. 하늘에서 축제 장소를 알려야 할 에드벌룬은 축제장 한편에 묶여 있고 무대 위에 설치한 천막에는 빗물이 가득 고여 넘쳐 흐릅니다. 축제장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야외 공연 등 행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축제장에서 음식과 특산품을 파는 상인들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손님들이 일단 안 오실 거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조금 오면 좀 오시긴 하는데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손님들이 못 오시니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봐요. 하늘의 뜻이라 별 수 없는 거죠. 옥수수 축제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의 운영진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우려해 물 위에 띄운 부교를 긴급 철거했습니다. 내일 개막되는 화천 쪽배 축제도 비상입니다. 당초 야외에서 열기로 했던 개막 행사를 실내로 옮겨 치를 예정이지만 이번 장맛비에 축제 전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가 예보돼 있어 축제장 내 물놀이를 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원도를 덮친 늑장 장마가 강원도의 여름 축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반면에 영동 지역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지만 피서가 절정을 맞은 피서지마다 다채로운 여름 축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과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피서객이 튜브를 타고 백사장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을 시원스럽게 내려옵니다. 바다에서는 무료로 빌려주는 카약을 타고 노를 저으며 무더위를 식힙니다. 작년에 저 이거 썸축제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는 카약도 타는 게 있어가지고 같이 왔어요. 네. 타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힘든데 너무 재밌어요. 삼척 엔조이 썸 페스티벌이 오늘 시작돼 인기 가수와 DJ 공연 등 문화 행사와 다양한 체험장들이 오는 28일까지 마련됩니다. 피서가 절정을 맞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도내 해수욕장에서 여름 행사들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강릉 경포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등 10여 개국 청소년들이 참여한 국제 청소년 예술 축전이 시작됐고 오는 29일부터는 썸머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다음 주에 속초 비치 페스티벌과 수제 맥주 축제가 시작되고 고성과 양양에서도 오징어 맨손 잡기 축제와 비치 페스티벌, 조개잡이 축제 등이 열립니다. 동해 망상 해수욕장에서는 전국 비치 발리볼 대회와 대학 복싱 동아리 대회, 해변 문화 행사 등이 열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시는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 행사들도 준비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는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시작돼 물놀이 난장과 도심 워터파크 등이 마련되고 정선에서는 한백산 야생화 축제와 정선 인형극제가 열립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장맛비가 그치면 다음 주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피서지 여름 축제가 무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레고랜드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집행부가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판단에 강원도의회가 강원 중도개발공사인 GJC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 관계자 5명이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실에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경제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레고랜드 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3명의 상임위원장들은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멀린사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투자 금액이 1,300억 원대인데 이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MDA 협약 시 투자 금액 2,6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멀린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 요구하는 600억 원 지급 요구는 부당하고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질적인 담보가 된다 그러면 그 30.8%에 대한 그 투자액만 현재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멀린사와의 MDA 협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권한이 멀린에게만 있고 강원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독소조항이라고 쓰는 게 그 사업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멀린사한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협약이 도의회 동의를 얻어 통과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집행부가 도의회에 요구한 것은 예 혹은 아니오라는 선택지만 있고 수정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600억 원 일시 지급은 반드시 막겠다는 도의회. 멀린과 STX건설, 현대건설과 일괄 협상을 진행 중인 강원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레고랜드 사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다음 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총괄하는 강원 중도개발공사 사장에 송상익 경영지원단장을 추천했습니다. 강원도가 최대 주주인 중도개발공사는 다음 달 1일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최종 선임하게 됩니다. 송 단장은 아직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홍진 중도개발공사 사장은 사의를 표명한 뒤 다음 달 1일까지 장기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2019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오늘 평창 용평돔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절도 있는 동작과 함께 품새에 임하는 선수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심사위원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수들의 동작에 실수가 없는지 관찰합니다. 무대 한가운데서는 참가자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태권 체조를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증명하듯 학생들의 군무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관객들의 응원은 열정적입니다. 세계 축제인 만큼 외국인 참가자와 관객이 적지 않습니다. I think this is a fantastic event. Every year we attend and it's just getting better and better.
경연에 꼭 참가하겠다며 휴가를 마다하고 온 군인도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마지막 시합이니까 후회 없이 마무리하려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19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총 57개국 4,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차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팀 대항 종합 경연이 펼쳐집니다. 선수들은 5일 동안 종합격파 등 개인전과 품새, 체조, 종합경연 등의 단체전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2019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역대 두 번째로 큰 참가 규모를 기록하며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 도청 청사 이전 신축 계획이 올 9월쯤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최문순 지사는 담당 부서로부터 청사 이전 신축 부지와 일정 등을 담은 5가지 시나리오를 보고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후 시나리오별 예상 효과와 문제점 등을 보강해 여름철이 끝나는 시점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2혁신도시 선정 등에 따라 춘천이 아닌 타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도가 계획 중인 5개 시나리오 초안에는 도청의 춘천 외 타 시군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공립단설유치원 3곳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사업비 100억 원이 넘는 춘천 공립단설유치원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100억 원 이하인 원주와 강릉의 공립단설유치원 2곳은 강원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세워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춘천지방검찰청장에 박성진 대전공업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성진 신임 춘천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동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강릉지청장과 서울 북부지검 차장, 부산고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성진 지검장의 취임식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고기영 춘천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도당은 오늘까지 지원센터 설치를 마치고 유선 전화와 강원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도당은 도민과 도내 수출 기업들이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피해를 본 업체에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약사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약사촉진 4정비구역 사업이 무산돼 해제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소유자의 비율이 44.5%에 그쳤습니다. 춘천시는 반대 소유자의 비율이 50% 미만이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구역 내 주거 환경이 노후됐다며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DMZ 평화둘레길 시범 개방 등으로 고성지역 땅값이 도내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고성군 땅값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1.848% 상승해 도내 시군 중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원주시가 1.661%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춘천시 1.527%, 속초시 1.523%, 철원군 1.487%, 양양군 1.454%, 강릉시 1.429% 순이었습니다. 강원도는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영세 사업장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도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에 대해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입액의 40%에서 70%를 지원합니다.
한강과 홍천강, 평창강, 원주천 등 강원도 내 4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를 맡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도내 지방하천은 강폭이 크고 연장이 길어 하천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홍천강과 원주천 등 4개 하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6,800억 원 규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